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적 높이 올라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저는 매도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막판에 갑자기 들어올리는, 이렇게 모든 증시가 갑자기 들어올리는 좋은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실시간 나스닥 선물은 썩 좋지 않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8, 사실상 매도의 구간인 80이나 78이나 똑같은 익스트림 그리드고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급격히 오르고 있는 구간, 매도의 관점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78, 완전 극도의 탐욕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저는 지난 1월 초에 단기 수익 물량으로 들어간 태클을 익절하였습니다. 기존에 홀딩했던 TQQQ 쏙3이 아니라 태클을 1월 초에 잠시 신규 매수를 하였거든요. 태클은 TQ와 구성 종목은 좀 차이가 있지만 무빙은 비슷한 TQ의 대안 종목입니다. TQ를 추매해서 평단이 높아지는 건 싫고 3배 레버리지는 더 사고 싶고 해서 태클을 탐욕의 구간, 1월 초에 탐욕의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스윙 개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가다가 오늘 익절 완료하였습니다. 익절을 한 이유는 태클이 오늘 최고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익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 종목은 영상 후반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미 채권왕 닷컴버블 연상돼 증시 40% 폭락 가능성. 제프리 건들락이죠. 더블라인 캐피털의 CEO고요. 채권의 추종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닷컴버블과 똑같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채권 사세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물론 지금이 극도의 탐욕 구간이며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때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닷컴버블은 아니에요. 건들락님. 명성을 얻으십시오. 저는 부를 얻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크해야 될 어닝 발표의 기업. 장전에 화이자, GM, UPS가 있고요. 장후에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장후에 확실하게 애프터장에서 미친 무빙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의 기업이 뭐 한 개가 좋고 두 개가 나쁘고 또는 두 개가 좋고 뭐 한 개가 나쁘더라 하더라도 나쁜 기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애프터장에서 조정이 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세 개의 기업이 AMD, 마소, 구글 세 개의 기업이 모두 좋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금상첨화지만 개인적으로 세 개의 기업 모두 잘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중에 상당한 또 급등을 보여주면 TQ와 쏙슬의 일부 비중 매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포지수는 탐욕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현재 80의 구간 약 20%의 매도 찬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을 리뉴얼했죠. 새롭게 시저스 장교라는 등급을 추가했습니다. 실시간 국장 미장 단타는 공개하지 않으나 저의 미장 스윙 중장기 투자 매매 일지를 공개하는 시저스 장교. 바쁜 본업을 하시느라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시저스 UDT에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저스 장교라는 멤버십을 약간 가격을 내려서 추가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멤버십을 개설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무려 시저스 장교에 새로 가입해 주신 분이 놀라지 마십시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더 시저 유튜브 구독자 공개방을 하나 개설했는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무려 54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소통하고 계십니다. 공개방 링크는 고정 댓글과 더 보기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장교에는 아무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무려 시저스 UDT에 도라에몽님 그리고 저희 UDT가 그래도 괜찮다 싶었는지 부자 아빠님 재가입해 주셨고요. 루니 달려님 정규군 커피 후원 해주셨고요. 장우리님 예비군 음료수 후원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크옵션 체크하겠습니다. 0.75 괜찮은 흐름입니다. 아직 0.80 이하인 0.75 강세의 장을 뜻하는 0.80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5일선을 이탈하는 상당히 증시에는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하지만 올라오고 있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다면 여기처럼 올라오고 있다면 캔들이 내리더라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시가 더 오른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매도하는 것이 아닌 일부 비중을 매도하는 것을 항상 추천드립니다. 주식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권에서 일부 비중을 매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확실히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어제 월요일에 일목균형표의 그물대마저도 뚫어버리는 흐름을 보여주나 했는데 어제 터치만 하고 내리고 오늘도 야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국제유가가 조금만 많이 올라도 국장의 그 종목 호들갑스럽게 급등하는 종목 전에 영상을 보면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그 종목을 시저스 UDT는 금요일에 들어가서
잠복을 해 있다가 어제 급등하는 구간에서 매도를 때리고 적절한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단타로 접근한 것이죠. 물론 22%라는 최고점 매도는 하지 못했지만 금요일에 들어갔으니까요. 금요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10% 이상의 적절한 수익을 하루 만에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이래서 제가 WT 유가를 계속 체크했던 것입니다. 현재 WTI는 역시나 21선을 아직 지지받기 때문에 연 이틀 내렸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다시 추세 하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1선이 깨지더라도 이 추세선 하단에서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US100, 나스닥 지수 일봉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역시나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 저항선을 빠지면 다시 또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어쩌면 근처에 가는 신용만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5일선 위에 있는 좋은 흐름,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정말 미쳤네요. 끝을 모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 여기도 그랬죠. 끝을 모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지만 결국에 볼린저 밴드를 찢다가 옆으로 흐르다가 조정을 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다가 볼린저 밴드를 찢다가 옆으로 흐르다가 살짝 조정이 오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죠?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테슬라 찔끔 개미 눈물만큼 올랐네요. 급락하고 이제 조금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테슬라를 뭐 올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면 여전히 모든 추세선은 5일선, 21선, 볼린저 밴드마저도 여전히 하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올인해야 될 때는 아니죠. 현재 프리장 상황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 저점짜리 파란색 저항선을 맞고 살짝 또 조정을 줄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갭을 메꾸러 가죠. 증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갭은 반드시 메우고 간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테슬라에 물려있지 않은 신규 매수자라면 지금쯤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매수해서 분할 매수를 내릴 때마다 시도한다면 괜찮은 평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테슬라 왕이 될 상인가 제 5편으로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TQQQ 역시나 나스닥 차트와 똑같죠. 당연히 똑같죠. 5일선을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 급등 차트에서는 5일선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빨간색이 5일선이고요.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하지만 5일선을 깨게 되면 좋지 않은 흐름, 여기서 깨게 되면 좋지 않은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고점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려면 5일선 위에 있을 때 또 매도를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증시가 항상 헷갈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공포 지수를 체크하면서 TQ와 속스를 일부 매도할 계획이 여전히 있습니다. 속스를 상당한 조정을 주고 뭐 찔끔 올랐지만 더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주, 황제, 다시 황제로 복귀하는 순간입니다. 불주는 황제였다가 귀족이 됐다가 다시 황제가 됐다가 노예가 됐다가 다시 황제가 됐다가 지구 방위대까지 됐다가 다시 귀족이 됐다가 다시 황제로 됐네요. 불주, 황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태클 종목을 매도하고 신규 매수를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티커는 MARA, 마라고요. 종목명은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비트코인 채굴 관련주로서 비트코인의 등락에 따라서 그 궤를 같이 하는 종목입니다. 현재 자리를 보면은 상당한 조정을 받다가 일목균형표 양운대를 지지해주는 흐름입니다. 어떻죠? 비트코인과 흐름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살짝 갭상승을 해주고 다시 일목균형표 양운 그물대를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흐름은 21선, 주황색 21선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라가 다시 오른다고 하더라도 21선 위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오르면 이제 WTI 국제유가를 제가 매일매일 체크했던 그 자리처럼 중앙 21선을 위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한 자리, 아직 MACD 양봉은 뜨지 않은 자리, 통상적으로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돌파한 자리에서 추세에 살짝 반등 신호가 보이며 MACD 양봉이 뜨는 자리에서 가장 강한 날을 형성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마라가 21선을 터치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은 나쁘지 않다. 물려도 본전은 주는 자리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오늘 입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큰 비중으로 입성한 건 아니고요. TQQQ와 무빙이 흡사한 태클 익절에서 생긴 시드만큼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신규로 매수하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숏의 보조지표 보고 가셔야겠죠. 숏은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하는 흐름을 보이고 야간에 상승을 보이고 어제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 5일선을 지지해 주려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죠. 하지만 모르죠. 왜냐하면 미국을 상대로 숏을 치다가는 굉장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는 흐름을 보이고 상당한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 자리, 이 매수 타점의 자리보다 훨씬 더 내렸지 않습니까?
이래서 숏이 무섭습니다. 숏은 진입하는 것은 말리진 않겠으나 매수하셔도 하루 이틀, 2, 3일 정도만 보시는 단타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타를 치려면 밤을 새야 되고요. 저는 밤을 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숏을 사지는 않고 차라리 일부 비중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키움전사의 1매수, 테슬라 율이고요. 테슬라가 1위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내려와야 되고요. 더 안 좋은 거는 속슬과 TQ가 드디어 상위권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속슬과 TQ를 강하게 매수하는지 이해는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말릴 순 없고요. 그리고 코인의 공포지수 50 이하로 내려간 게 엊그제인데 빠르게 60선을 회복해줬습니다. 탐욕의 구간에 바로 들어섰네요.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탐욕의 구간이네요.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해볼 만한 위치다. 일목균형표의 양운대를 지지해주는 구간. 전 여기서 살아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이 지지선, 검정색 지지선이자 저항선을 돌파하면 일목균형표의 상단까지 갈 수가 있는 흐름이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장에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코인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수익을 주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이러한 탐욕의 구간에서 이때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다가 많이 오르고 탐욕의 구간에서 매수하는 일부 여러분들의 나쁜 손, 그게 나쁜 겁니다. 비트코인이 나쁜 게 아니고요. 시각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전쟁 같은 주식과 투자 시장에서 롱런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을 샀고요. 지금 제가 예상한 자리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죠?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는 순간에 비트코인은 다시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그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전혀 알 수 없고요. 그 방향이 정해지는 자리에서 단기 스윙 물량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방향이 정해진다고 한들 수익이잖아요. 스윙 물량은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오를 때, 이렇게 오를 때 난 여기서 스윙해야지. 2% 찔끔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 투자든 본인의 뷰가 있어야 되며 본인의 작전, 계획 모든 게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계획 없이 투자하는 것은 나스닥 100, QQQ, S&P 100, 스파이 이 종목은 작전이 필요 없어요. 미국의 우상향을 보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전이 필요 없이 그냥 적립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은 분명히 작전을 짜고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반대로 간다면 손절이나 매도를 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저야, 나는 너의 매매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깎게 무슨 유튜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강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잔치를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진짜 부자들은 겸손함을 지니고 있으며 독립적 사고를 한다. 부자들은 빈털터리처럼 살아서 부자가 되고 파산자들은 부자처럼 살면서 파산 상태에 머문다. 미래 백만장자는 지출을 관리한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뒤로 미룬다.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것은 경제적 축적의 핵심이다. 즉각적인 만족은 장기적인 부를 방해한다. 최근 나스닥이 많이 오르고 매도를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죠. 매도를 실행하셨으면 기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고기 한번 드세요. 소고기 한번 드시면 됩니다. 갑자기 한 1,000만 원 벌었다고 자동차를 바꾸고 고가의 명품을 사고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롱런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잃을 때도 있고 벌을 때도 있습니다. 벌 때 다 쓰면은 잃을 때는 어떡합니까? 주말 알바라도 하실 거예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시고 기분만 내는 소고기를 한번 드시고 저와 함께 길게 보면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럼 저는 오늘 급등하면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마소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리가 많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